브로쌤의 거꾸로 한국사 시즌4 그 17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조선의 향촌사회, 지방사회의 변화라는 주제로 사족, 양반, 제지사족, 선비들, 양반들을 이야기하죠. 그들을 중심으로 한 향촌 지배체제가 확립되어가는 과정을 살펴보고요. 조선 후기가 되면 아무래도 모든 게 변하겠죠. 향촌 지배질서, 가족제도의 변화 내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은 양반 사대부들의 나라입니다. 그들이 이제 중앙에서 왕을 보좌하며, 왕이 있으면 중앙에서는 신하들이 있죠. 신하들이 왕을 보좌하면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이루며 통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은 왕의 대리자인 수령이 파견돼 있죠. 마찬가지로 중앙에 올라온 선비들이 향촌에 있을 때는 뭡니까? 향촌에서의 제지사족으로 존재하죠. 그들도 나름 조직을 가지고 수령을 보좌하며 수령 밑에 있는 아전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기구가 유향소. 뭐 이거 한자를 하면 좀 쉬운데 머물 유, 향촌 향, 바소. 그냥 향촌에 머물러 있는 향촌에 만들어진 관청이란 뜻입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이런 유향소를 견제하고 이 지방의 사족들을 견제한다는 게 맞겠죠? 또는 중앙 통치에 이용하기 위해서 서울에다가 경제소라는 걸 설치합니다. 이거 한자 그대로 서울 경 있을 제 바소. 서울에 경제소를 설치해서 이들과의 연락 체계도 도모하고 그리고 이 유양소도 통제하면서 나름 지방 그 제도에 대해서 그 지역에 대한 뭐 정보도 듣고 그리고 그 지역 출신이 자신의 출신 지역에 대한 그 경제소를 맡아가지고 중앙 정부와 지방과의 사이에서 다양한 일을 주선하기도 하고 때로는 통제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겠죠.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족에 의해서 향촌이 지배된다. 그들은 유향소와 향해 등을 통해서 수령을 보좌하고 향리를 감시한다. 중앙에서는 경제소를 설치해서 이 유향소를 나름 통제했다. 서원과 향약. 그러면 이 지방에 존재하는 이 선비들이 자기들은 이제 모이는 곳이 있어야겠죠. 하는 일도 유학 공부하고 성리학 공부하면서 제사도 모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들이 모이는 장소가 있어야 될 거지 않습니까? 그 근거지가 되는 곳이 바로 서원이고 그들이 백성들을 장악해가는 과정이 바로 향약이 되는 건데요. 서원. 여기서 서원의 구조를 그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디 한번 여기 빈칸이 많으니까 한번 표시해 볼까요? 그려 볼까? 서원이라고 하면요. 서원의 기능을 이야기할 때 서원은 일단 유명한 선비, 선현을 제사 지내는 기능을 합니다. 그럼 제사를 지내려면 뭐 해야겠어요?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선현 봉사, 선현에 대한 제사를 지낸다. 그 다음에 성리학을 교육하는 역할을 합니다. 교육하려면 학생이 있고 선생이 있어야겠네요. 학생들에 대한 서원에 들어가 보시면 똑같은 건물이 좌우에 두 개가 나란히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동제, 서제가 있죠. 이건 뭐냐? 기숙사입니다. 학생도 공부하는 기숙사. 그럼 이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곳이 있어야겠죠? 강의실처럼 돼 있는 게 가운데 있는 이제 강당에서 본관 건물에서 공부하는 거죠. 그럼 결국 하는 일은 성리학 교육도 담당하는 겁니다. 선현에 대한 제사도 지내고 교육도 담당하고 이게 바로 조선의 서원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곳이니까 학문 연구, 성리학을 연구하고 유교를 가르치고 그리고 선현에 대한 제사 기능을 담당하는 서원. 이 서원을 중심으로 선비들이 모이겠죠. 사족들이 모일 거 아닙니까? 사족의 세력이 강화되고 위상과 권위가 높아지는 겁니다. 향약, 전통적인 공동 조직과 미풍양속을 유교식으로 고친 규약이다. 그렇다면 전통적인 공동 조직이 있었겠네요. 그게 바로 뭡니까? 고려 시대까지 있었던 향도라고 하는 겁니다. 향촌의 규약이라는 향약과 달리 여기서 향도할 때 향자는요. 향을 피우다 할 때 그 향자입니다. 향을 피우는 무리라는 뜻인데요. 고려시대 사람들이 다들 불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불교의 매향풍습 이건 뭐 그전부터 있었다고 합니다만 지방의 호족들이 이 매향풍습을 주도하면서 지방에 대한 통제권을 강하게 갖는데요. 이러한 향도라는 건 기본적으로 불교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교를 바탕으로 한 공동 조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리학의 나라 유교에서 맞지 않죠. 그래서 이 향도 대신에 향약을 만들어서 보급하려고 애를 썼던 거죠. 그래서 미풍양속이라 하면 이제 서로 힘들 때 도와주고 이런 거 환난상률 상부상조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의 미풍양속을 공동체의 문화를 유교식으로 좀 바꾸면서 이제 불교 지도자나 지방의 호족 향리 등이 아니라 지방 선비들이 백성들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해가는 과정이 바로 향약의 보급 과정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래서 지방의 사족들은 서원과 향약을 중심으로 지방에 대한 통제와 세력 강화를 도모해 갔던 겁니다. 향촌 지배질서의 변화. 양난 이후에 향촌 지배질서가 크게 바뀝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유교 성리학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유교라고 하는 것은 내세가 없잖아요. 현실에서 이상 세계인 대동 세상을 현세에서 만든다고 하는 게 유교 성리학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유교 성리학을 따라서 선비들을 믿고 따르면 백성들이 이 대동 세상을 만나서 유토피아를 만나서 행복해져야 되는 건데 오히려 전쟁을 2번이나 겪죠. 그렇다면 뭐가 문제인 거죠? 열심히 양반 말 잘 듣고 세금 잘 내고 했던 백성들이 문제입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선비들이 문제인 겁니까? 바로 선비들이 문제라는 거죠. 이렇게 큰 난리를 2번이나 겪은 나라라면 백성들에 대한 지지가 철회돼야 되고 그리고 실은 나라가 망해도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동아시아 각국의 주요 정세를 보세요. 명나라, 청나라에게 무너지지 않습니까? 아니 정확히 말하면 스스로 무너지죠. 그리고 청나라가 그걸 주워 먹죠. 일본은 어때요? 토요토미 가문이 무너지고 새롭게 도쿠가와 가문이 권력을 잡아서 막부가 바뀌지 않습니까? 새로운 막부가 성립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유지됐죠. 그렇게 유지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이러한 향촌 사회 질서가 흔들렸던 것은 분명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뭐 나름 개혁도 하고 통제도 해 갔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양반들, 선비들의 지배 체제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었는지. 하지만 똑같이 조선 전기처럼 될 수는 없을 겁니다. 향촌 지배 질서는 바뀌어갈 텐데요. 그 바뀌는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합시다. 정부는 오히려 오가 작통법을 더욱더 강화해 갑니다. 오가 작통법이라는 게 뭐예요? 5개 집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관리하는 거죠. 5집을 관리하는 통수, 오가 작통, 5가 지을작, 통 하나로 통일해서 한 명을 둔다는 겁니다. 통의 우두머리, 통수를 관리자로 관장하게 해서 그들을 서로 감시하게 하는 겁니다. 이웃 사촌이 제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옆집의 상황을. 그리고 서원과 사후의 설립을 더욱더 많이 세웁니다. 지방의 사족들은. 왜요? 서원이라고 하면 이미 돌아가신 그 훌륭한 선비를 제사 모시는 곳인데요. 사후는 좀 다릅니다. 사후는 자기 집안에서 자기 조상이나
또는 뭐 훌륭한 선비를 제사 지내는 거. 훌륭한 선비 제사 지내면 서운하고 그 기능은 겹치죠. 근데 여기서는 자기 조상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기 집안이 잘났다고 과시하는 거죠. 조선 후기에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너희들 도대체 뭐가 잘났는 거냐? 전쟁을 2번이나 겪게 해서 백성들을 힘들게 했으면 너희들 잘난 거 없다. 아니다. 우리 잘났다. 이런 훌륭한 선비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원과 사후 설립을 더욱더 많이 하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동성불락이라고 들어봤죠? 같은 성씨끼리 사는 거. 이런 걸 많이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성씨가 섞여 살고 백성들 민들하고 함께 섞여 살면 양반들 무슨 소리 듣습니까? 욕먹어요. 그만큼 백성들이 이제 양반을 보는 눈이 존경심이 조선 전기와 다르다는 거죠. 그럼 자신들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사는 겁니다. 동종 마을을 형성하고 그리고 이제 향약처럼 약간 9년 단위의 좀 넓은 의미에서의 그 규약이 좀 약해지니까 동규, 동약, 동네의 규약, 동네의 약속 이런 것들을 규약을 만들어 가지고 마을에 대한 좀 통제를 강화해 가는 거죠. 자신들의 권위를 더욱더 유지해 갑니다. 동약 이런 거 실시해서 그 친족간에 살면 아무래도 통제도 잘 되고 뭐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향전, 향촌의 전쟁이란 뜻인데요. 아이고 무시무시해라. 향촌에서 무슨 전쟁을 한다는 거지? 향촌, 향 싸울 전 약자로 쓰면 그런가? 싸울 전 전쟁할 때 전자입니다. 배경 조선 후기에 그 신분을 사거나 해가지고 새롭게 양반으로 신분이 상승한 애들이 있죠. 이렇게 새롭게 분홍충으로 성장해서 양반에 들어온 애들, 얘들이 이제 향회를 장악하려고 합니다. 가진 건 돈밖에 없는 거죠. 이런 애들을 새로운 향반 신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향반을 구향이라고 하죠. 향반하니까 여러분들이 또 헷갈릴라. 조선 후기에 신분 질서가 좀 요동치면서 양반도 갈라지죠. 그러니까 권력을 쥔 양반을 권반이라고 하면 향촌에서 큰소리치는 양반을 향반, 그다음 몰락한 양반을 잔반이라고 합니다. 그럼 농민들 같은 경우에 상인들이죠. 상민들, 평민들. 이들 중에서 이제 분홍으로 성장한 애들은 농민 중에서 분홍으로 성장한 애들은 새롭게 양반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향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향안, 향촌의 양반들의 명분대 이 향안에 자신의 이름을 올려서 향촌에서 큰소리치는 양반이 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이 돈 가지고 돈 자랑을 좀 해야겠죠? 향회 가지고 주도권을 둘러싸고 대립하는데 이 향회가 지방관의 권한이 좀 세지고 향리의 권한이 세지고 조선 전기와 달리 사족들의 향촌에서 지배력이 약화되는 그 틈을 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돈 가지고 향촌에서 향회에서 한 자리씩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서 돈 자랑을 좀 하겠죠. 그러면서 기존에 권위를 갖고 있었던 구향과 대립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설명했으면 더 이것까지 설명해야겠네요. 상민들은 그러면 부농과 그 다음에 이제 뭐 빈농, 농촌에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또 도시로 가가지고 임금 노동자가 되기도 하고요. 도시나 광산, 부두 노동자, 광산 노동자들이 되는 거죠. 임노동. 그 사람들은 그럼 중소 임금 받는 노동자가 되기도 하고요. 고향에 그대로 남아서 임금 노동자가 되기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돈 받고 일하는 사람, 머슴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는 광산이라든가 부두에 가서 임금 노동자로 생활하기도 하고 뭐 도시 같은 데 가가지고 보따리 장사 같은 소상인
상업활동에 종사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의 모습의 좀 변화, 직업적인 변화도 생기는 거죠. 이 부분은 아마 뒤에서 좀 다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는 신분질서의 변화를 중심으로 설명해 봅시다. 안 그러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요. 사족의 향천 지배력은 점점 약화되고 반대로 지방관과 향리의 권한은 강화된다. 특히 이 지방관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은 정조의 역할이 컸는데요. 정조가 향임직, 향회라든가 이런 데에서의 그 책임자 이런 거 임명권 같은 경우를 그전에는 자체적으로 뽑던 걸 이제 지방관이 임명할 수 있도록 수령이 임명할 수 있도록 바꿔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자리를 얻기 위해서 신양들이 더욱더 지방관에게 아부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되면서 지방관과 향리의 권한이 세집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그들을 견제해야 될 사족의 힘은 약화되겠죠. 이게 나중에 이제 세도 정치 시기에 그 지방 수령들이 농민들을 수탈할 수 있는 그 배경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농민들에 대한 지나친 수탈을 견제해야 될 사족들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해져 있었기 때문이죠. 북의 중심의 가족제도. 조선 전기는 고려시대의 연장입니다. 조선 전기는 아직 고려시대의 풍습이 그대로 남아있죠. 고려시대는 어때요? 부계와 모계를 모두 똑같이 생각하고 재산도 똑같이 나눠주고 그러다 보니까 재산을 똑같이 남녀가 받았으니 제사도 돌아가면서 하고 이런 게 조선 전기까지도 남아있죠. 근데 조선 후기가 되면 이제 모습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성리학적 지배 질서가 강화되면서 이제 모든 게 남자 집안, 부계 집안 중심으로 가족 제도가 강화됩니다. 그러면서 재산 상속의 경우에도 큰아들, 장자 중심으로 재산 상속과 제사가 이루어지죠. 그럼 남자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옛날 같으면 여자가 재산 받고 그걸로 제사 지내면 되는데 조선시대 후기가 되면 이제 아예 양자를 들여서라도 양아들, 양자를 들여서라도 제사를 모시게 하는 만큼 남자가 제사를 모시게끔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점점 하락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제 여성들은 따로 이렇게 재산을 많이 물려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혼도 힘들어지고 그리고 또 재혼녀의 자녀들 같은 경우에 과거시험에 제한을 두니까 더더욱 수절을 한다거나 남편 말만 듣고 살아야 되도록 하는 거죠. 재혼이 부자연스러워지는 거죠. 못하게 하는 거니까요. 재혼이 아예 금지돼 버리니까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조선 후기가 되면 고려 시대라든가 조선 전기와 달리 여자 집에 가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남자 집으로 이사 가는 결혼하자마자 남자 집으로 가는 거죠. 이런 친형제도 이런 건 중국 스타일이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정착이 되는 겁니다. 18분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